안녕하세요. ACC 채널의 서우미진 박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캔버라는 오늘 마이너스 2도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또 코비드도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리 지르는 엄마, 귀 막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 그레이스 캐터만과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대표이신 팻 홀트가 책을 한 10여 년 전에 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소리 지르는 엄마, 귀 막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아마도 이 조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연령이 10살에서 13살 중에 있는 150명 아이들에게 엄마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엄마의 가장 싫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엄마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딸들도 가끔 마더스데이나 또는 생일에 카드를 쓰게 되면 엄마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엄마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엄마가 많이 위로해줘서 좋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의 좋은 점을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켰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셔서 그 부분이 지금도 좋은 삶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다양하게 엄마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엄마의 좋은 점 120가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죠. 우리 엄마의 좋은 점.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가장 싫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대다수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아이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 먹구름이 생겼다. 직접 말로 한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위에 평소에는 햇빛이 쨍쨍하는데 새카만 먹구름이 머리 위에 가득 있는 그림을 아이가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흥미로워서 이 두 분은, 이 책의 저자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의 500명의 엄마를 대상으로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주 소리를 지른다 45%, 거의 매일 6%, 가끔 43%, 전혀 안 지른다 6%. 생각외로 정말 많은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데도.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때 소리를 지르나? 첫 번째, 가장 많은 답변을 한 부분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두 번째,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세 번째,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소리를 지른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잘 인내하던 것도 잘 인내하기가 어렵고요. 먹고 싶은 음식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절제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주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타인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고 내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나 살펴보신다면 소리 지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되나 알 수 있겠죠. 제가 부부 검사지 프리페어 인니치를 가끔 부부 상담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트레스 점수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부는 스트레스가 양쪽 다 90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소리를 지르고요. 두 번째, 너무 막 임박해 있는 일이 많을 때, 엄마가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내일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리 지를 확률이 커지는 거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일하는 엄마고 아이들을 6명 키우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생기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여성분들은 생리전이 됐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짜증이 많아지죠. 그럴 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남편에게도 편하지 않게 대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다양한 이유로 기분이 나쁠 때 엄마들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내가 소리를 안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자꾸 지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을 좀 줄여야 되겠죠. 또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의 기분을 평소에 잘 조절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엄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 때는 언제냐? 네, 첫 번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일이 잘 풀릴 때, 세 번째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잘 도와줄 때, 그리고 네 번째 하던 일을 마쳤을 때. 되게 쉽게 공감이 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적인 이유보다 내 내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편안할 때 결국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연말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가면 길게 갔을 때는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제 마음이 편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잘 지내다 오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여러 가지 일들과 늘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런 모든 일들이 스탑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집안일을 더 많이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막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도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소리를 안 질러요. 네, 그만큼 내면이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 여성분들이 소리를 안 지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엄마들은 죄책감, 수치감, 당혹감을 느낀다. 또 어떤 엄마들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가지는 죄책감,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는 엄마들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늘 잘 못 키우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잘 안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꼭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서 죄책감을 잘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은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전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지나친 죄책감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느끼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많이 주게 될 수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놀 때는 너무 제너러스하게 해서 훈육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건 엄마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벗어내시면 좋겠고요. 또 수치감이나 당혹감을 많이 느끼는 엄마들은 자기 자신을 결국 미워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엄마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운되시거나 아니면 분노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또 절제를 잘 못했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아이에게 친절하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마련, 적극적인 노력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분이 나아지고 막강한 힘을 지닌 것 같이 느끼시는 부모님들, 네,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화를 내면 말을 잘 듣고 배우자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부정적인 소리 지르는 것에 그 뿌려진 씨앗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 강의를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소리를 지를 때 가족들이 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줘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됐더니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아이들도 소리 지르고 나를 힘들게
힘들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슬라이드에 그림이 보이시죠? 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로마서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것으로 너무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또 잘못된 감정들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소리 지르는 부분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나의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 지르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니까 안 들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의를 잘 집중하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하게 된다. 원치 않지만 그래도 때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이 가장 나에게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소리 지르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반항심 또 잘못된 아이들의 습관, 아이들도 소리 지르는 게 괜찮은 거구나, 나도 엄마처럼 강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게 되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엄마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은 소리 지르는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좀 인격적으로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시는 편이셨다면 저희 엄마는 좀 다혈질적이시고 주위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때리시고 빗자루로 막 아이들 때리고 이런 엄마셨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엄마에게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엄마 치마를 더 많이 붙잡고 매달리고 엄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엄마에게 더 많이 붙어 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느끼는 불안감을 나도 함께 느끼고 엄마가 화난 감정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똑같이, 특별히 여러분과 기질이 닮은 아이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엄마가 했던 말을 흉내내면서 아이도 나쁘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소심한 아이들은 기가 죽어서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움츠러들고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아이가 되죠. 그러면서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감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타인들은 안 그런데 라고 하는 감정이죠. 굴욕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나중에 반항을 하게 될 확률이 많고요. 분노를 잘 내고, 수치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쌓아둔 분노를 한꺼번에 홍수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 멈추셔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소리 지르는 부모가 되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설베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리를 잘 안 지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